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회견한 장면 저희가 대형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 저 뒤에는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에 이 중요한 걸 발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공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로 4월 10일 선거는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다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달려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무산됐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 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한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 대통령, 행정부도 국민의힘이 쥐고 있고 이 서울시 행정도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국회의사당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그 부지와 그 주변의 넓은 부지들을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좀 개발 제한도 풀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나올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행정부만 세종시로 내려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은 너무 비효율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무두절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뭐 실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가 계신 날은 그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아예 뭐 상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마음 편하게 일을 갖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원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위 선배한테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사무관들, 서기관들이 배우는 거고요. 국장한테 이제 과장들이 배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요. 뭐 N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M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세종에서 시작해서 서울 갔다가 다시 세종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서울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 이제 N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KTX를 뭐 2번, 3번 타는 일이 빈번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효율성을 그 우리나라 행정부의 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내려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조금 더 좀 큰 차원에서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이 국회의사당의 서울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발표한 계기는 뭐 공무원들의 행정 불편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겠다. 특히 이제 세종과 중부지방 충청권을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서울 여의도의 한복판에 딱 박혀 있어서 그 주변을 뭐 고도 제한도 있고 한강 벨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개발 제한도 있었는데 서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떠나보낸 그 자리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핵심은 한강 아니겠습니까? 예. 한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의도잖아요. 여의도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도 개발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한 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한 복판이니까 자기 지역구 가는 것도 그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래저래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지하게 논의할 때는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연단 앞에 하얀 연단 앞에 빨간 글씨로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면서 4월 10일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가니까 여의도 정치는 끝나겠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한국 정치가 했던 좀 그 폐섭, 네. 우리 정치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낡은 정치 청산의 의미로 하나 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세종 그 국회의사당 이청사를 완전하게 옮겨서 그야말로 행정과 정치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예. 그야말로 장관 차관들은 거의 그 철도 안에서나 차 안에서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실 저탄소 녹색 국가로 가는 데서도 그렇군요. 걸림돌이에요. 아니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우 서울 시민들이 저 네. 여의도 정치인들 보기 싫었는데 네. 세종으로 보내버린다. 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뭐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의 수가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먼 곳이 아니라서 어떤 뭐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효율화를 이미 또 그 부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가는 예. 것이 뭐 나쁘지 않고 완결적이고 부지가 이미 세종에 조성돼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참에 사실은 대통령실도 예. 뭐 세종으로 옮겼다고 한번 지르는 것도 어땠을까? 판을 흔들려면 판을 흔들려면. 절반 정도 이제 조성돼 있는 예. 걸 옮기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군요. 제가 다른 나라 가 보면 아예 그런 그 의사당이 있는 곳은 의원 아파트들도 있어요.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있어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방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집 한 채씩 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서울에서 반 활동하고 지역에서 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하자면 이 75m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소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처럼 국회의사당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여의도를 금융 중심을 글로벌화한다든지 하는 예. 게 혹여나 또 국민들한테는 그럼 서울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저게 만약 저게 정말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냐 아니면 예. 서울이 더 서울만 독자적으로 더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네. 윤택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종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 정치인 그리고 세종 인근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세종과 그 주변에 충청 중부지방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금 전 발표를 통해서 국토균형 발전과 아직 불완전한 반쪽뿐인 행정수도 이 세종이 아니라 국회의사당까지 완전히 이전을 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김영주 의원 표현처럼 좀 판을 흔들려는 그런 발표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을 부수지 않고 뭐 김영주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이 프랑스의 오르쉐 미술관처럼 전시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어요. 뭘로 활용할지는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르쉐 미술관 얘기도 나왔고 오르쉐 미술관도 원래 옛날에 기차역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회의사당이 뭐 건물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뭔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그 면적이 넓어서 활용 가치도 넓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종으로 국회가
전부 이전한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그 서여의도 일대가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멋진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네.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앵커로서 중요한 질문 드릴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저거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세종으로의 국회의사당 이전을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뿐인 겁니까? 아니,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세종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거기 부지가 다 갖춰져 있고 그 제2세종의사당을 이미 짓기로 해서 2031년에 완공 예정이고 17개 상임위 중에 12개가 이미 거기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가 더 가고 국회 본회의장이 가고 의원회관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지도 거기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 다수당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또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일단 이것을 주도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무현 정부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게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인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세종 지역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해 와야 한다라고 주장은 해왔었지만 자,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공약은 아닙니다. 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온 아직 것 안 같습니다. 나왔죠. 조금 전 상황이라. 예, 갑자기 이제 오늘 선거 운동 개시를 앞두고 발표를 하셔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는데 아마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국회 상당수가 옮겨가도록 돼 있고 당장에 현실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에도 부합한 부분도 있고 서울 중심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썼던 게 메가 서울 이런 전략을 써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돼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민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예. 라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게 선거를 14일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꺼내든 이유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죠. 과연 실현 의지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실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얼마나 됐을까. 작년 10월에 이미 일부만 이전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 사이에 논의됐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만들고 그거에 따른 여러 효과 분석이 좀 여러 다차원적으로 고민이 되어서 나와야 될 결론인데 갑자기 던져진 게 아니라 우려가 있고요. 예.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 이전의 효과로서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얘기는 하셨지만 주요 포인트는 서울, 특히 여의도 주변의 발전 전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선거를 너무 의식하신 것 같아요. 영등포, 양천, 마포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지가 맞고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세종으로의 국회 이전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익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대로 그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다라는 게 뭐 이해찬 대표가 진작에 주장을 해왔던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었던 건데 못했던 걸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선 모양새가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크게 반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지점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청문회나 정기국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이제 세종에서 펼쳐지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그 세종으로 여의도 국회를 취재하기 위한 뭐 언론사, 유관 기업들도 함께 우르르 세종으로 많은 인력이 좀 내려가겠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정부가 일단 발의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런 입법이나 예산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회의회에서 백업이 돼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종시로 정부를 옮긴 것을 발의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의 양대 그 정신적 기둥 중에 하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한 것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만 해도 저는 좀 기분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대통령실도 옮겨간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실도 아주 그냥 세종에다가 옮기면서 대통령 관저도 좀 그럴듯하게 예. 외빈들이 이렇게 딱 와도 충분히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실상부한 그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세종시를 만드는 때가 이제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이 이 공약을 지금 밝혔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를 승리한다면 당연히 추진할 것이고, 설사 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공약이 야당 쪽에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2여일 남은 선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